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들 하나를 둔 30대 후반 이혼녀입니다. 유복한 집안에서 외동딸로 태어나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 수완이 좋으셔서 강남에 제법 큰 건물도 두 채 가지고 계신 부유하신 분들이십니다. 전 사업 수완이 좋으신 부모님을 존경하지만 가업을 물려받지는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외국어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대학은 영문학과로 진학했어요. 그리고 통번역사로 진로를 정한 저는 통번역 대학원으로 진학하게 되었죠. 대학원을 다니던 도중 당시 아버지의 아는 분 소개로 의사인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아버지 지인분의 소개라 신뢰가 있었거든요. 저희는 몇 번의 애프터를 통해 더 만남을 가졌고 서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다른 건 다 좋았는데 딱 한 가지, 자기 기준에서 어긋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흠이었는데요. 한 번은 데이트 중에 남자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야, 저번에 결혼한 내 친구 기억하지? 자기 대학 동기라고 했던 그 사람? 그 친구 와이프가 결혼하고 나서 직장을 때려치웠대. 아, 그래? 임신했어? 그런가 봐. 그래도 임신 초기면 조심해서 일을 할 수 있지. 요즘 같은 세상에 여자도 돈을 벌어야지. 맞는 말이긴 한데 아무래도 임신 중에 일하긴 힘들지 않을까? 산 달 다가온 것도 아닌데 나랑 같이 일하는 여자 의사들은 배불러 와도 출근하고 그러는 사람들 많아.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견디기 힘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 자기가 더 잘 알잖아. 사람마다 상황은 다 다르니까. 에이, 아무튼 난 이해 안 가. 진짜 그런 여자들 보면 취직하려고 결혼한 것 같다니까? 에이, 말이 좀 심하다. 취직이라니. 얼마나 힘들면 일을 그만뒀겠어. 일하다가 진통 와서 애 낳으러 가는 여자들도 있는데 난 아무튼 그런 여자들 보면 이해 안 가고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딱 질색이야. 결혼했다고 일 그만두는 여자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더 말하면 싸움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런 점 빼고는 사람 성실하고 저에게 잘하고 해서 어느덧 이 남자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얼마 안 가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그날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처음 뵙게 되었고요. 남자친구의 본가는 시골이었는데 어머니께서 농사를 지으며 삼남이녀를 키우셨다고 들었어요. 이 친구가 워낙 성실하고 사람이 괜찮아서 제가 아는 분께 부탁해 딸에게 소개를 해주었는데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아우, 이렇게 사돈을 맺게 되었으니 인연도 보통 인연이 아니죠. 우리 닥터박 어릴 때부터 제대로 지원도 못해주는데 이렇게 의사가 돼서 결혼까지 다 하고 제가 다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예, 사부인 해놓고 이해합니다. 아들을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저희가 감사드려요. 그럼 감사하다니까 초면에 나 부끄럽지만 얘기할 건 해야겠네요. 예, 말씀해보세요, 사부인. 아시다시피 우리 닥터박 위로 형이 둘이나 있고 밑으로 여동생이 둘씩이나 있어요. 근데 닥터박이 자기 형보다 더 먼저 결혼을 하고 제가 이래저래 자식들한테 돈 들어갈 곳이 많다 보니 결혼 지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사정이 있으셨군요. 사부인, 이제 아드님도 우리 집 식구니 제 아들이나 다름없어요. 집은 저희 쪽에서 할 테니 걱정 놓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사돈. 하지만 집은 저희 딸 명의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그래도 집은 남자 명의로 해야지요. 남자가 한 가정의 기둥인데. 저희 부모님은 시어머님의 너무나 당당한 말에 말문이 막혀 당황하셨지만 아버지가 침착하게 말씀하셨어요. 예, 사돈 쪽에서 집을 해오면 명의를 닥터박 명의로 하겠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자가 가정의 기둥이라는 사고방식은 구식이라고 생각해요. 사돈, 요즘은 여자들도 가장의 역할들을 아주 잘 해내고 있습니다. 제 딸도 결혼해서 일을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둘 다 집안의 기둥이 아닌가요? 아니, 그러다가 둘이 이혼이라도 하면 우리 닥터박이 맨몸으로 쫓겨나는 거 아닌가요? 상견례 자리에서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시어머니가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어요. 이때 알아보고 파혼을 했었어야 했을까요? 저의 무지가 저희 부모님에게 상처를 줬을 줄은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아니 사돈,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애들 이제 결혼해서 새롭게 시작하려는데 이혼이라뇨. 가당치도 않습니다. 사돈이 아드님의 행복을 바라시는 것처럼 저도 제 딸의 행복만을 바랄 뿐입니다. 부디 뜻을 왜곡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니 시어머니도 더 이상 고집을 부리시지는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집을 마련해 주시고 남편 3천, 저 2천으로 저희는 결혼했어요. 결혼하고서도 남편은 여전히 의사로 일했고 저 역시 여행 통역 안내사로 여행사에 소속되어 활동하며 잘 벌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풍족했어요.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가 그래도 집은 남편 명의로 있어야 되지 않겠냐며 물꼬를 틀자 저는 조금 흔들려서 저희 아버지한테 이 문제에 관해서 의논을 드렸어요. 아빠, 어머님이 자꾸 집 명의는 그이로 해달라고 하세요. 어머님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차피 계속 살 건데 누구 명의건 무슨 상관일까 싶어요. 그래서 남편 명의로 바꿀까 하는데 안 된다. 난 아무래도 네 시어머님 되는 사람 인품이 의심스러워. 상견례 자리에서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난 솔직히 많이 놀랐단다. 그래서 명의를 박서방 명의로 바꾸는 것도 썩 내키지가 않아. 그래도 이제 제 남편인데 사람 일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 일단 네가 쥐고 있을 건 절대 놓지 말아야 한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저는 집 명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랐어요. 그리고 그때는 아버지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지금은 아버지의 말을 들은 것이 신의 한 수라고 생각됩니다. 시어머니는 집이 여전히 제 명의로 된 것에는 불만스러워하셨지만 그래도 둘 다 맞벌이고 제가 항상 양가의 용돈 겸 생활비를 드렸기 때문에 시댁에서도 늘 고마운 며느리라 하면서 대접했어요. 명절과 제사를 제외하고는 시집살이 크게 없이 기본적인 며느리 둘이하며 살았어요. 결혼한 지 2년쯤 지났을 때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입덧도 심하지 않았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것만 빼면 무리가 되지 않아 일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제 커리어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요. 임신 중인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에게 일을 그만두지 말라고 은연중에 압박했어요. 제가 만약 임신 기간 중에 몸이 많이 힘들었더라면 그 말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겠지만 저는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기에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어느덧 예정일이 다가오고 회사에 2달 정도 육아휴직계를 냈어요. 그 사실이 시어머니 귀에도 들어갔는지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너 애 낳는다고 일을 그만뒀니?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니? 요즘 세상에 여자도 일을 해야지. 어머니, 저 일 그만둔 게 아니라 육아휴직계 낸 것뿐이에요. 육아휴직? 얼마나 쉬는데? 2달 정도 냈어요. 그 정도는 쉬어줘야 몸에 무리가 없어요. 뭐, 2달? 아니 그러면 우리 닥터박이 2달 동안 널 먹여 살려야 하는 거냐?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나 때는 애 낳고 미역국 한 그릇 먹고 그 다음날 바로 밭에 일하러 나갔다. 근데 육체노동을 하는 것도 아닌 애가 2달씩이나 애 낳았다고 쉬냐? 어머니, 지금은 어머니 때하고 시대가 많이 달라요. 그리고 그렇게 몸조리도 안 하고 바로 일하면 나중에 늙어서 후유증 심하게 와요. 그럼 너 쉬는 동안 우리 닥터박이 번 돈으로 놀고 먹을 거냐? 어머니, 말씀이 심하세요. 그리고 육아휴직해도 월급 아예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들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래? 돈이 나온다고? 알았다. 애 낳으면 병원으로 한번 가마. 돈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금세 부드러워지셨어요. 전화를 끊고 화가 많이 났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시골뿐이시지만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는 안 됐어요.
출산일이 가까워진 어느 날 진통이 시작되고부터는 저는 난생 처음 출산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어요. 정말 너무 아파서 어떻게 애가 나왔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2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을 출산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저희 부모님, 아이 소식에 하루 늦게 시골에서 올라오신 시어머니, 남편이 병원에 왔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이가 저와 남편의 좋은 점만 닮았다면서 좋아하셨고, 시어머니도 아들을 낳았다며 기뻐하셨어요. 아들 낳느라 수고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여기까지 오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힘들긴 내 손주 보러 오는 건데. 아, 그건 그렇고 2달 뒤면 다시 일하는 거냐? 이제 막 출산한 며느리한테 일 언제 다시 시작하냐는 소리를 하는 저희 시어머니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적잖이 당황하셨어요. 남편도 평소에는 시어머니와 한뜻이지만 그날은 장인장모 있는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안절부절했어요. 네, 2달 뒤에 바로 복직할 계획이에요. 근데 맞벌이 하면 애 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애 봐줄 사람 못 구하면 복직을 좀 미루려고요. 뭐? 그런 말 없었잖아. 남편이 저희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목소리를 낮춰 저에게 속삭였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팔꿈치로 쳤어요. 아니, 애가 뭐 알아서 크는 거지. 뭐 그런 걸로 일을 안 하려고 그러니? 너 지금 집에 눌러 앉으려고 그러는 거니? 애들이 뭘 알아서 커요.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잘 크는 거죠. 아니면 어머님이 봐주시면 안 돼요? 뭐? 난 못한다. 다 늙어서 어떻게 애를 보니? 어머니 애 보는 건 싫으시고 제가 밖에 나가서 일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어머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려고 그러세요? 애 낳자마자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해서 저도 순간 욱하는 감정에 시어머니께 호소했고 그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시던 친정엄마가 저를 말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예, 그만해라. 어른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사돈, 애라면 제가 봐줄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막 애 낳아서 힘들 텐데 이제 그만 쉬게 해주세요. 엄마 무릎도 안 좋으면서 무슨 애를 봐. 아유, 사부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마음이 편하네요. 집에서 노는 사람이 애를 봐야죠. 암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저에게 쉬라고 하면서 병실을 나갔어요. 저는 친정엄마께 너무나 죄송스러웠어요. 딸둔 죄인이라는 말이 꼭 엄마를 향해서 만든 말 같았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 무릎도 안 좋은데. 엄마는 괜찮아. 내 딸이 낳은 내 손주인데 엄마가 뭐가 힘들겠어. 넌 걱정하지 말고 몸조리나 잘해. 엄마, 내가 엄마 아이 보는 비용까지 용돈으로 해서 드릴게. 이렇게밖에 못해서 미안해. 얘는 내가 돈 벌라고 애 봐준다는 줄 아니? 딸한테 친정엄마가 왜 있는 건데? 엄마. 저는 엄마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집으로 돌아가시고 나자 모든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장모님한테 애 봐주는 비용을 드리겠다니 그런 걸 왜 나하고 상의도 없이 너 혼자 결정해? 뭐? 우리 엄마 무릎 안 좋으신 거 당신도 알잖아. 그런 분이 아이까지 봐주신다는데 당연히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남의 애도 아니고 손주 봐주시는 건데 그걸 왜 드리냐고. 그 당연한 걸 당신 어머니는 왜 못하시겠다는 건데? 걱정하지 마. 당신 돈으로 더럽고 치사해서 안 줄 거니까. 내 돈으로 내가 드릴 거야.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내 말은 아깝다는 게 아니라 나하고 상의를 했었어야지. 말 바꾸는 거 봐. 아까는 남의 애 봐주는 것도 아닌데 돈을 왜 주냐며. 우리 엄마한테 들어가는 돈이 아까우면 당신 어머니 보고 애 보라고 해. 우리 엄마 연세도 많으신데 애를 어떻게 보냐. 그리고 우리 엄마도 무릎 안 좋아. 우리 엄마도 나이 많이 먹었어. 네 엄마만 무릎 안 좋냐? 몇 번이나 말했지만 우리 엄마 무릎도 안 좋아. 니네 집이야말로 니네 손주 아니냐? 애 보기 싫어서 그런 거 가지고 자꾸 핑계는? 아, 더 이상 그만 말해. 말꼬리 자꾸 늘어져봤자 싸움만 하지. 너 분명 네 돈으로 한다고 했다. 네가 한 말 지켜라. 저게 남편이라는 작자 입에서 나올 소리인지 제가 결혼을 잘못한 걸까요? 애 낳은 지 하루 만에 정말 별이 별말을 다 들었던 것 같아요. 2달의 육아휴직이 끝나고 친정엄마가 아이를 봐주시는 덕분에
저는 무사히 일선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결혼과 동시엔 시댁인 매달 50만 원씩 드렸어요. 결혼 5년 차부터는 매달 70, 그리고 8년 차부터는 80씩 드렸어요. 반면에 친정에는 출산 후 아들 봐주시는 수고비로 제가 따로 드리는 돈을 포함해 100씩 드렸어요. 저희 부모님이 집을 마련해 주신 덕분에 그 흔한 대출금 하나 없다 보니 저축도 하고 넉넉히 살았죠. 그러다 코로나로 여행업계에 불황이 닥치면서 제가 실직하게 되어 남편 외벌이가 되었어요. 제가 실직했다고 말하니 남편이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여보, 나 정리해고 당했어. 뭐? 아니 왜?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많이 어려워졌어. 그래서 통역사들이 회사에서 불필요해져서 나 말고도 정리해고된 사람들 많아. 잘린 거 맞아? 당신이 그만둔 거 아니지? 여보, 내가 내 일에 대해 얼마나 욕심 있는지 알면서 나 임신기간 내내 일했던 사람이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아님 됐어. 그래서 앞으로 어쩔 건데? 일단 3개월 실업급여 받으면서 그 기간 동안 일자리 찾아봐야지. 이번 기회에 좋구나 하고 집에 들어앉을 생각이라면 꿈 깨는 게 좋을 거다. 알지? 나 그런 여자들 질색인 거. 진짜 말하는 것 좀 봐. 걱정 마. 어떻게 해서든 일할 거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막막했어요. 저는 더 이상 취업시장에서 젊은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게 예상되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평생 영어로 먹고 살았던 덕분에 3개월 실업급여를 받은 뒤 번역일이나 영어 과외로 부수입을 벌 수 있게 되었어요. 친정과 시댁에 상황을 설명하고 원래 드리던 용돈에서 다시 월 50씩 드렸어요. 친정 부모님은 사정이 어려우면 어차피 받으려고 한 돈도 아닌데 자신들한텐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상황을 설명하자마자 저에게 폭언을 쏟아부으셨어요. 뭐? 실직을 했다고? 네, 어머니, 사정이 그렇게 됐어요. 그럼 너 일자리는 안 구하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집에서 놀고 있니? 같이 맞벌이해도 한 푼이 아쉬운데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둬? 의사 사모님 행세하면서 내 아들 등골 빨아먹을 생각이니? 저는 화가 많이 났지만 그래도 침착하게 시어머니께 설명했어요. 어머니, 제가 그만둔 게 아니라요. 코로나 때문에 실직한 거예요. 정리해고 당했다고요. 그리고 아예 노는 거 아니고 과외나 번역일 조금씩 하면서 살림에 보태고 있어요. 어머님 아들 혼자 벌고 있는 거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그렇게 일해가지고 얼마나 보탠다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해야지. 제가 정식으로 출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엄연히 일하고 있고요. 제가 며느리로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네가 며느리 도리를 다 했단 말이냐? 꼴랑 한 달에 100도 안 되는 푼돈 준 걸로? 오냐? 며느리 도리라는 게 뭔지 알려주마. 그때부터였어요. 그간 못 시킨 시집살이 시키겠다는 것인지 틈만 나면 절 시댁으로 불러서 가정부 부리듯이 부려먹기 시작했어요. 너 오늘 뭐하니? 내일 과외 때 할 수업 준비 말고는 딱히 없어요. 그럼 너 우리 집 좀 와라. 집으로 오라고 하시길래 시어머니 댁으로 가니 시어머니는 마치 작정하신 듯이 밀린 집안일로 가득한 집안을 보여주셨어요. 며칠 동안 쌓아둔 설거지거리, 언제 내놓은지 모를 음식물 쓰레기들,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들. 내가 그동안 몸이 아파서 집안일을 하나도 못했지 뭐니. 나 나갔다 올 동안 설거지하고 빨래도 좀 해놓고 청소기도 한번 싹 돌려라. 그리고 걸레로 바닥 좀 닦고. 예? 그걸 왜 제가... 그럼 집에서 노는 사람이 해야지 누가 하니? 그리고 커튼도 좀 싹 걷어서 손빨래 좀 해다오. 커튼은 세탁기 돌리면 때 잘 앉아서 말이야. 그럼 수고해라. 그날은 하루 종일 시어머님 댁에서 밀린 집안일을 하다가 결국 과외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었네요. 설거지를 얼마나 오래 안 했으면 그릇에 양념이 그대로 굳어서 벗겨내는데 꽤나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취업해서 이 집안일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어요. 저보다 새파랗게 젊은 친구들도 취업이 되질 않는 마당에 나이 많고
결혼한 유부녀인 저를 뽑아주는 회사는 거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불러대서 시집살이를 시키고 하니 제 번역일과 과외 일에도 지장받고 재취업을 할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어느 날은 어머니가 배추가 싸게 나왔다면서 배추를 한 무더기 사와 저에게 김장을 시키질 않나. 나중에는 시누이 결혼할 남자가 집에 온다면서 저보고 음식 좀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저는 그 집 가정부나 다름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혼자 부엌에서 방방 뛰어다니며 음식 준비를 하고 대접을 해도 돌아오는 건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반찬 투정뿐이었어요. 어머, 언니 음식이 다 너무 짠 거 아니에요? 집에서 음식 안 해요? 너 지금 이따위 음식 솜씨로 항상 우리 아들 밥 차려주는 거냐? 아우. 엄마, 너무 그러지 마. 처음엔 다 그런 거지 뭐. 결혼한 지 몇 년 차인데 아직도 저렇게 부엌 일이 서툴러. 그동안 꼴 같지도 않은 돈으로 유세만 부렸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말할 때마다 몇 번 폭발할 뻔했지만 간신히 참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다 쏟아냈어요. 진짜 어머니하고 아가씨 나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나 곧 마감일 다가오는 번역일도 미루고 어머니 댁에 가서 하루 종일 하녀처럼 일하고 왔어. 그런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겨우 그거 하고 투정 부리는 거야. 다른 집 며느리들은 더 심한 말도 들어. 그나마 우리 가족들이니까 그 정도 선에서 교양 있게 멈춘 거야. 뭐? 교양? 며느리 실직하고 시집살이 시키는 게 그게 당신네 집 교양이야? 솔직히 당신 시집 와서 한 게 뭐 있어? 우리 엄마 생신상을 차려드렸어? 아니면 시집 행사를 다 챙겼어? 그냥 명절날 한두 번 얼굴 들이민 게 다 아니야? 그동안 못했던 거 지금 한가할 때 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왜 그렇게 사람이 꼬였어? 내가 한 게 뭐가 없어. 우리 양가 부모님한테 드리는 용돈 다 내 돈으로 나간 거 몰라? 그리고 내가 일부러 시댁에 안 갔어? 나도 일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 내가 가끔 쉬어서 주말에 어머님 댁 가자고 하면 자기도 쉬어야겠다고 딴소리 찍찍 했잖아. 그래놓고 뭐? 나는 그 와중에도 내가 좀 더 아껴 쓰더라도 부모님들 용돈 더 드리려고 더 신경 쓴 게 나야. 내가 한 게 뭐가 없어. 그럼 지금은 돈 안 버니까 몸으로 떼우면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안 하고 집에서 놀 생각이었냐? 의사 사모님 소리는 그냥 들을 생각이었어? 의사 사모님? 너 아직도 그 소리니? 내가 그렇게 속물로 보였어? 당신은 도대체 나랑 왜 결혼한 거야? 집 잘 살고 부모님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으니까 했지. 순간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아무리 모진 말을 듣더라도 이런 감정을 느꼈던 적은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속상했던 감정들이 복받쳐 오르기 시작했어요. 결국 배경이었네. 속물은 당신이었네. 근데 어디서 의사 사모님 우는애? 나 실직하고 안 그래도 일자리에 이려서 서러운데 언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준 적 있어? 그냥 돈 안 번다고 어머니하고 같이 구박이나 했댔지. 처음부터 너라니까 제대로 못 알아본 내 잘못이지. 더 이상은 같이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해. 이혼? 이혼할 거면 집하고 재산 다 내놓고 애 나한테 주고 너만 혼자 나가. 집을 왜 당신이 가져가? 이거 우리 아버지가 해준 집이거든? 이 집 해올 때 당신 돈 한 푼이라도 들어간 거 있어? 부부간 재산은 공동인 거 몰라? 정 이혼하고 싶으면 집 4명으로 돌려놓고 나가. 안 그럼 이혼은 없어. 저희 부부는 그 이후로 각방을 쓰게 되었어요. 결혼할 때 꼴랑 3천 가지고 온 놈이 무슨 집을 요구하는지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결혼하고 남편과 저 둘 다 맞벌이였기 때문에 집이 공동재산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아버지가 해주신 걸 뺏기는 거나 다름없었기에 저는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지방으로 세미나를 간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대뜸 저보고 야! 하며 소리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물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넌 시댁을 도대체 뭘로 보는 거냐? 우리 집이 그렇게 우스워? 어머니, 뭘 어머니를 우습게 봤다고 그러세요. 제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 집에서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놀고 있는 게 친정까지 챙겨? 내 이야기 다 듣고 전화하는 거다. 안 그래도 외벌이로 힘든 애를 니네 친정 뒤치다거리까지 하게 만들어? 어머님, 그래도 자식 며느리 도리하느라 생활비 매달 꾸준히 드렸고 친정은 애까지 봐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랑 똑같이 용돈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일 안 나가고부터는 그마저도 안 드리고요. 그리고 저 퇴사하고 탱자탱자 논 거 아니에요.
과외나 번역일 조금이라도 하면서 제목하고 있고, 솔직히 양가에 드리는 용돈 그거 제가 번 돈으로 드린 겁니다. 그간 그냥 자식으로서 효도한다 생각하고 생활비 들었는데, 네, 저희도 이제 남편 외벌이라 힘들고 우리 아들 교육비며 나갈 게 많으니 양가 생활비 다 끊을게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저희 친정에서 애도 봐주시고 집도 마련해 주셨는데 친정에 용돈 준다고 외벌이니 뭐니 따지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게 시애미한테 따박따박 말 대답하는 것 좀 봐.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알아?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 남편한테 전화가 오더니 대뜸 감히 자기 엄마한테 말 대답했다고 하면서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저에게 내뱉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혼 소장 보낼 테니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삿짐 센터에도 전화를 걸어 남편이 없는 동안 제 집에 있는 남편 짐을 다 빼서 시어머니 댁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제대로 알아보니 만약에 이 집을 대출로 사서 그 대출금을 남편과 결혼생활 하는 중에 같이 갚아 나갔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제 경우에는 이 집을 저희 친정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것이고 대출도 껴있지 않았어요. 거기다 남편의 기여도가 이 집에는 들어가 있지 않으니 집은 제 특유 재산으로 분리되어 남편과 집에 관해서는 재산 분할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지방에서 돌아온 남편은 이혼 소장이 날라온 것을 알게 되어 시어머니와 함께 집 앞으로 왔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쳐? 야, 너 나와! 이 못된 년아, 그럼 결혼할 때 보탠 3천만 원이라도 다시 내놔! 하도 시끄럽게 문을 두드려서 저는 할 수 없이 나왔어요. 그래도 아파트라 CCTV가 없는 곳이 없으니 두렵지가 않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그럼 어머니도 그동안 제가 드린 용돈 선물들 다 내놓으세요. 다 뱉어놓고 가시라고요. 당신 진짜 미쳤어! 지지 않고 화를 내는 저에게 둘은 합세하여 저에게 달려들었고 결국 시어머니는 저의 머리채까지 잡아 끄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저는 속수무책으로 시어머니에게 끌려다니고 있는데 그때 저의 구세주가 나타났어요. 바로 저희 친정아버지가 저를 보러 오신 거였죠. 제 형편 때문에 한동안 연락을 드리지 못했는데 걱정이 되어서 얼굴을 보러 오신 거였어요. 당신들 이게 뭐하는 짓이야? 저희 아버지는 제가 머리채가 잡혀 끌려다니는 상황을 보자마자 그들에게 호통을 쳤고 놀란 시어머니와 남편은 잠깐 움찔했지만 이번에는 집으로 들어가려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저희 아버지도 아니었죠. 아버지는 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거셨어요. 조금 뒤에 5분도 안 돼서 누군가가 들이닥쳤고 그 정체는 바로 경찰들이었어요. 경찰들은 곧바로 행패를 부리고 있는 그들을 잡아 끌었어요. 썩 꺼져 이것들아. 다시 한 번만 내 딸한테 찾아오면 가만 안 둬 내가. 안 놔. 이거 놓으라고. 그들은 그렇게 경찰들에게 질질 끌려가며 하찮은 모습으로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아버지의 험악한 소리에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저를 폭행한 것을 증거로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했어요. 이 사건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이혼을 좀 더 빨리 끝낼 수 있었죠. 그들은 제게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위자료를 물고 이혼을 당하게 됐고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한번 이혼을 겪고 나니 시원하긴 하지만 씁쓸한 경험은 두 번 다시 하고 싶지가 않네요. 이혼을 하고 몇 달 후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제 머리채를 잡던 그 우악스런 사람은 어디 가고 한 마리의 온순한 양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나더군요. 예, 며느리야.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어. 내가 나이 처먹고 욕심이 과했다. 우리 아들 좀 살려줄 수 없겠니? 살려주다뇨. 이미 그쪽 아들이랑 이혼했는데 제가 왜 살려요? 그 말 하실 거면 어서 나가세요. 지금 너랑 이혼하고 나서 그 일들 소문이 퍼진 모양이야. 병원에서도 잘리고 아주 폐인으로 살고 있다. 나랑 얘기도 안 하려고 해. 우리 아들 잡아줄 사람은 너밖에 없어. 왜요? 이제 저한테 했던 행동들이 당신 아들은 후회가 되나 보죠? 그러니 있을 때 잘해야죠. 이미 버스는 지나갔는데 후회하면 뭐해요? 당장 나가세요. 며느라, 제발. 아, 정말.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꺼지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반강제적으로 집에서 쫓아내버렸어요. 비굴하게
제게 고개를 조아린 모습을 보고 참,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이 실감이 났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이라면 내 부모님과도 같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똑같이 챙겨주려 했었지만 결국엔 그것이 그들의 욕심을 더 불러일으킨 것만 같네요. 저 역시 이제는 착한 며느리, 착한 와이프 탈출해 내 자식, 우리 부모님을 더 챙기고 살 거예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